국민의힘은 지금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리더십 교체입니다. 그냥 교체가 아니라 파격적인 교체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완전한 새 얼굴로 지도부를 교체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닙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 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역사와 국민 여러분 앞에 오늘 엄숙한 마음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판을 갈아엎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리더십 교체입니다. 그냥 교체가 아니라 파격적인 교체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완전한 새 얼굴로 지도부를 교체해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말하면서 정작 지도부에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국민의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마침내 대선 승리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부여한 의무, 역사적 사명에 대한 절실함, 그리고 결국 해낼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초선인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저는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을 맡길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고쳐내겠습니다. 완전한 새 판짜기로 국민적 염원인 정권 교체를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한국 보수 정치의 새로운 한 시대를 열어내는 신새벽의 첫 차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경륜으로 포장된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닙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두려움 없이 돌진하는 도전 정신과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우리 자신이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전망이 불확실하면 당을 뜯어 고치는 노력으로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정치 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과 선택은 몹시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영입 좋습니다. 통합 찬성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합당한 순서가 있습니다. 변화가 우선입니다. 또 혁신이 우선입니다. 정책 경쟁과 비전 경쟁이 우선입니다. 각자 가진 정책과 비전을 국민 앞에 내놓고 큰 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확인해가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야권 통합은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며 국민적 당위성이 확인될 때 순리대로 이뤄내면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인연이 있으니 영입에 내가 유리하고 원만한 통합을 위해서 경륜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런 낡은 정치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당을 고치고 변화시켜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되찾고 국민적 신임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 혁신의 방향은 매력 자본 극대화입니다. 시인 옥수수처럼 아무 매력도 없는 정당, 갈등 해결보다 갈등 유발을 잘하는 정당에 국민적 지지가 쌓일 리가 없습니다. 개혁을 뒷전으로 몰고 불나방처럼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정당에 외부 인사들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매력 자본이 넘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당 대표 당선 즉시 국민의힘 환골 탈퇴 프로그램을 가동하겠습니다. 첫째, 저성장 양극화 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분노하지만 또 국민의힘은
과연 경제와 복지에 대안이 있는지 의구심을 표합니다.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날 경제성장과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선진화를 주도했던 눈부신 전통을 간직한 정당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기억과 성공 DNA를 되살려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경제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주거, 환경, 노동, 젠더 등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내놓고 실력 대 실력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승부수를 걸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 국가의 운명을 함께 논하면서 역사 앞에 당당하게 평가받는 품격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국민들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갉아먹는 민주당에 편협하고 나쁜 정치, 편가르기와 운동권 격려 팔아먹기에 환멸하지만 또 한편으론 색깔론으로 세상을 재단하던 구시대적 관성에도 신물을 냅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치를 떨지만 국민의힘의 과거 또한 믿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집권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이분법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역사에 대면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해도 시계바늘이 과거로 향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망국적인 편가르기 망령을 치유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안정당으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윤리 기준을 맞추고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한 정치 윤리의 뉴노멀 정당으로 당을 바꾸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미래 정당으로 당을 변신시키겠습니다. 청년들을 장식품처럼 쓰면서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른들의 시선으로 재단하는 정치권의 악습을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끝내겠습니다.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청년 공천 할당제를 명문화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세 지역에 2030 청년 세대를 대거 전진 배치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개방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해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겠습니다. 대통령 경선을 국민적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국민을 믿고 당을 개방해야 합니다. 완전 개방 경선은 국민적인 붕업을 통해서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당 프레임을 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입니다. 당 안팎의 새로운 주자들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아무런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완전 개방 경선으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모아 국민의힘 재집권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무엇보다 경륜이란 두 글자에 현혹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황골탈퇴,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새 얼굴, 새 리더십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상한 시국을 돌파해야 할 당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한 낡은 경험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 정신에 걸맞는 비전과 자고우면하지 않는 추진력으로 국민의힘을 대한민국 집권 정당으로 우뚝 세울 것입니다. 1999년, 1995년이었습니다. 만 23살의 MBC 신입기자 김은혜는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오가는 그 아수라장 한켠에서는 어이없게도 부실공사다, 아니다, 남탓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분노가 일었지만 그때 제가 선택한 길은 가만히 서서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아 어둠 속으로 돌진하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사고 현장에 진입했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설계도를 찾아내 부실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26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치가 붕괴되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런 순간 필요한 것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단순 명료한 선택이라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둠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뛰어들어야 합니다. 정권 교체의 길을 찾아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돌진하겠습니다. 저 김은혜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김웅 의원과도 저는 우리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연대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이제 당권 주자로서의 안정성은 저희도 함께 검증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그분의 재개발 나란 입담에 대해서도 저는 아주 흥미있게 바라보는 관전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할당제에 대해서 폐지를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청년이든 여성이든. 근데 그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든 청년이 이준석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토론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흥미진진하게 함께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대권 주자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어떤 일이든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먼저 혁신하고 자강을 하고 우리가 좀 볼만한 다가설 만한 대상이 돼야지 짝사랑만 먼저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신감을 꺾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통합에 찬성을 하지만 저는 원칙 있는 통합이 필요하다. 그것은 혁신이 통합에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아니 요즘 고시 공부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이러한 인연이나 그분들의 주변 정보로 그게 당권 주자의 출사표에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당원 분들과 많은 분들이 그 사면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지만 저는 이 정권에 구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길 바라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명하게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해 하실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네. 국당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의 우려 또한 함께 우리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우리 당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품격 그리고 상식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지 아마 저희 홍준표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그분을 저희 페북이나 언론에서는 편린으로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 오선에 관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제가 대표가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이 있는 복당의 기준이라고나 할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기자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거 뜨거워서 얼른 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봐주셔서.